생활복지 김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궁금한 법제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역시 레몬 향기님이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레몬 향기님이 질문해 주신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자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정리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복지법의 시행규칙 제14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험에 자주 나오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몇 세? 60세. 최근에 시험에 22회 시험에도 나왔었나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의 연령 규정을 딱 60세, 65세라고 정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사업마다 이용할 수 있는 나이가 다르다라는 거죠. 특별히 노인복지주택은 입소 연령 기준이 60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왔었죠. 그런데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 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60세가 넘었어. 60세가 넘었는데 손자를 돌보고 있어요. 손자를 돌보고 있는데 내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를 해야 돼. 그러면 손자는 입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아야 되거나 아니면 손자 때문에 내가 입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경우는 입소 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인데 이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나이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소 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입소 자격자라는 것은 누구냐면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60세 이상 어르신. 네. 60세 이상의 아무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입소 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가 있었는데 언제? 2024년 1월 2일 날 일부 개정이 되어지면서 이게 시행이 4월 3일이에요. 언제? 2025년 아니고 2024년. 그러니까 현재 적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19세 미만이 아니라 24세 미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기억합시다. 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이 19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게 신규 추가가 된 거예요. 더불어서 24세 이상이지만 뭐가 장애가 있으면 연령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해서 입소 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는 24세 이상 24세 이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연령 기준이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4세 이상의 자녀, 손자녀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게 함께 입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다? 신설됐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다. 노인복지 시행 규칙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지면서 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자녀, 손자녀의 나이가 19세에서 이제는 몇 세로 바뀌었다? 24세 미만으로 바뀌었고 장애가 있는 경우는 24세 이상도 어떻게 한다? 함께 입소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노인복지법이 바뀌었죠. 노인복지법이 바뀌면서 노인복지 시설의 종류도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 질문이 그거예요. 여기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 타법으로 이관됐다면서요. 맞아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이 없던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면서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교수님, 노인복지 시설의 종류가 하나가 사라지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의 내용, 즉 여기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동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있었어요.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노인복지법에 있다가 이제 노인복지법에서 이제 사라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 여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쪽으로 여기에 갑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도 뭐 중에 하나다라는 게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도 노인복지 시설의
종류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종전과 같이 7가지다라는 거예요. 노인 주거복지시설, 주거복지시설이라는 것은 뭐예요? 양로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죠. 노인 의료복지는 뭐예요? 의료적 행위가 필요한 곳이죠. 요양원과 같은 곳이죠. 요양원. 노인 여가복지는 뭐예요? 경로당과 같은 노인대학, 노인대학과 같은 곳이고,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어때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사업 등을 하는 곳이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있죠. 그리고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도 동일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면 이게 바뀐 거야. 시험에 만약에 김진은 너 시험에 문제 내봐.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이렇게 시험에 낼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노인복지법,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맞아. 그러나 근거가 뭐냐면 그동안은 노인복지법이었어.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있었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 바로 밑에 내용이 요거였어요. 그런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 잘 아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예요. 그러나 그동안 근거법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일자리 기관이었는데 이제는 여기가 아니라 신규 법이 만들어지면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은 똑같아요. 여기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의 제9조에 가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력개발기관과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과 노인 취업알선기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품 우선 구매도 노인복지법에서 빠집니다. 여기 잘 안 보이네요. 노인복지법의 생산품 우선 구매도 어디로? 여기에서 빠지고, 노인복지법에서 빠지고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으로 그냥 같이 넘어가야 맞겠죠. 그래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7가지 그대로이나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에 대한 근거법이 노인복지법은 사라지고 23조는 사라지고 이제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 9조로 넘어갔다라는 것. 그래서 요 앞부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지인 연구소 채널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시고, 네, 너무 지금은 시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서 바랍니다.